오늘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시대를 맞아서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더 칼럼니스트에 기고하신 글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칼럼 제목이 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여야 하나?인데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큰 헌정 위기를 딛고 선 새 정부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재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칼럼은 단순히 헌정 질서를 이렇게 복구한다? 이걸 넘어서요. 그 87년 헌법 정신을 제대로 좀 구현하는 것. 아, 헌법 정신 구현이요? 네, 이게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이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그냥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결국 새 대통령 뽑혔으니까 이제 국가 시스템 정상화하고 또 산적한 과제들 해결하는 게 관건일 텐데, 네, 그렇죠. 칼럼은 특히 헌법에 의한 정치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핵심 진단이 뭐냐면 이전 정부 실패의 근본 원인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권력을 좀 사유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권력 사유화. 네. 흔히 우리 헌법을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국회와의 협치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민주공화적 대통령제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헌법 자체가 이미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헌법 조항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 헌법에 이미 명시된 그 협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군요. 이거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그럼 이재명 정부는 이 협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한다고 보나요? 김종철 교수님은 여기서 이제 다단계 협치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다단계 협치요? 네, 이게 새 정부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보는데요.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4단계. 어떤 단계들인가요? 첫 번째는 최소 협치입니다. 이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그리고 내각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수기와 협력, 이걸 말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네요. 네, 칼럼은 이전 정부가 이 가장 기본적인 협치조차 좀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게 새 정부 성패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꼽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협치. 이건 정부와 여당 간의 협력입니다. 아, 정부랑 여당이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정책을 같이 만들고 책임지는 정당 정부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런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처럼 여당이 그냥 대통령실의 출장소나 하위기관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경고로 들리네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는 중협치인데요. 바로 여야 간의 협치입니다. 여야 간 협치, 중요하죠. 네, 야당을 단순히 제압하거나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수기를 거쳐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긴 이 과정이 없으면 헌정 회복이라는 과제 자체가 좀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역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네 번째 단계, 바로 대협치입니다. 즉, 주권자인 국민과의 직접적인 협치를 말하는 거죠. 국민과의 협치. 네, 이것이 바로 칼럼 제목에서 말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아이디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어떤 한계를 좀 보완하고 정치권의 고질적인 교착 상태 같은 걸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직접 반영하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칼럼이 그리는 그 국민주권 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건가요? 핵심은 수기 민주주의의 제도화입니다. 수기 민주주의의 제도화. 네. 국민이 선거 때만 주권자가 아니라 평소에도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고 수기하고 또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 이걸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민허회라든지 시민 배심제 같은 그런 장치들을 좀 활성화하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불신이나 냉소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의 대개혁, 칼럼의 표현을 빌자면 제2의 민주화라고 하는데요. 제2의 민주화. 네, 이걸 이룰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일단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하고, 네, 기본이죠. 그리고 내각, 여당, 야당, 국민으로 이어지는 이 다단계 협치를
체계적으로 실현해야 하고 그렇죠. 단계별로.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국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주권 정부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위기를 수습하는 걸 넘어서 87년 헌법 체제가 지향했던 그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종철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서 새 정부의 과제와 방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헌정위기 극복을 넘어서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네요.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칼럼에서 제안하는 이 수개의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우리 현실 정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